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주식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 내부적으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수는 올랐지만은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양상을 한 주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 모든 종목을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좀 무겁죠.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수급이라는 건 연료죠. 연료. 뭐 휘발유나 디젤처럼 그런 연료가 될 건데 이게 새로 막 들어와야지만 다수 종목들이 올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선 시장 분위기가 좀 여건이 안정이 되면서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새로 연료가 막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 연료가 막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지수가 오를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특정 종목들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고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시장 내부에서 자금이 도는 게 활발해졌을 뿐이지 새로 자금이 막 유입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새로 자금이 막 유입되는 단계로 간다면은 이미 지수는 또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목별로 지금 유행을 못하는 종목들은 하락하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시장의 유행을 잘 타는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종목 수도 조금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도 잘 보셨죠?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번 주에 그대로 좀 펼쳐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쁩니다. 우선 미국 은행들, 미국 지역은행들 파산 관련돼서 그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압박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압박 대신에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낮아지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에 대한 기대로 지수, 시장이 좀 끌어올려질 수 있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쪽으로도 좀 눈이 돌려질 수 있을 거고, 이번에 그러면서 또 지표상으로 봤을 때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PCE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괜찮게 나왔죠.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좋은 분위기를 지수가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금요일 시장에서 좀 주춤을 한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1% 넘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분위기였고, 썸네일에서 예고가 되었듯이 코스닥은 다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조짐이 좀 보였어요. 그게 금요일 시장에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거의 끝물에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될 거고, 반도체 소부장 좀 우리가 보자 얘기들 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대로 나왔어요.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폭등세를 보였고, 한국도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나왔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이제는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못 올랐어요. 그닥.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초강세. 또 코스피에서도 금양 같은 종목들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수, 코스피 지수와 동반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중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오늘 보면은 하이드로리튬이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 2차 전지들 살짝 끝물일 때 이런 좀 중점이 되지 못하는 시장에서 좀 시가총액 비중에서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아직 미래의 수익 가치들에 대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러니까 뭐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나중에 시세가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2차 전지의 끝물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하이드로리튬도 지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역시 고점을 찍고서는 좀 흐지부지 되는, 약간은 특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나온 게 벌써 23일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관련돼서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 BM 흐름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급등했던 일부 코스닥 성장주들에서 뭔가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주중에 2차 전지주들하고 좀 맞잡아 움직이는 경향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가 확 떠서 개장 초에 올랐어요. 그렇다가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면은 조정을 받던 2차 전지주가 올라오면 또 빠져버렸거든요. 반도체주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자체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뭔가 서서히 기류가 이동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성장성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실적이 반도체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목들과 다르게 실적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뭐 반도체 부품 장비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좋은 기류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장세들,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수급이 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좀 반도체주들이나 새로 종목들이 성장세를 반영을 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처럼 가파르게 좀 올라가기 이전에 사면은 떨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어떤 특정 종목에 물려 있었어요. 계속 물려 있다가 어떤 전략적 투자, 펀더멘털 투자에 의해서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요. 그럼 매물을 뱉어내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이 아직도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되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쪽이 주도를 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지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가야지 된다면은 사실상 코스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의 랠리는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날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예고를 한 부분이 큽니다. 저는 아마도 큰 조정 없이 뻗쳐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봐요.
특별히 악재가 깊게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는 금리 인상의 공포는 끝났구나라는 안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바탕으로? 저평가 우량주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평가 우량주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했던 2차 전지주들, 왜 2차 전지주들이 그러면은 성장성 기반으로 그렇게 폭등을 했을까? 시장이 애매했기 때문이죠. 우선은 채권 쪽도 다소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리스크 자산들을 봤을 때 시장이 기대 수익률보다 리스크를 보겠죠. 그러면 기대 수익이 리스크보다 높아야 되는데, 기대 수익이 리스크보다 높게 보이는 것은 2차 전지주들밖에 없었어요. 당장 올해 예상되는 실적 성장세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겠죠.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펀더멘털을 뒤로 해요. 밸류에이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급등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린 거죠. 채권보다는 부채시장 쪽보다는 자산시장, 위험자산 선호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생각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좀 열어주게 된다면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2차 전지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종목이라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2차 전지 종목도 밸류에이션이 PER 50배까지도 충분히 가 있지요. 못해도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고, 30배에서 50배의 그런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은 거의 뭐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평가 종목들에 비해서. 그럼 밸류에이션에서 매력도가 높다면은 다소 실적 전망이 떨어지더라도 적자가 아닌 상태라면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기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 우량주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시는 게,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되겠죠. 코스닥 종목들 가벼워요. 그리고 투기성들이 발생했을 때 빵빵 치고 올라가요. 그랬던 시장의 수급들이 바구니가 큰, 박스가 큰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 돌아서려면 많이 갖다 부어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3% 올라갈 자금이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1위잖아요. 시가총액이 엄청 차이가 나죠. 거의 뭐 15배 가량 차이가 나니까 15배도 더 나나요? 그쵸. 한 뭐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쳤을 때. 그럼 삼성전자가 3% 올라갈 거면은 거의 뭐 에코프로비엠은 50% 가깝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대 수익은 좀 낮추긴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2차 전지들 랠리 펼칠 때처럼, 시장이 로봇주들 오를 때처럼, 챗GPT 종목들 오를 때처럼 시가총액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좀 버리고 가야 된다. 그 대신에 지수는 잘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추천주가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선 삼성전자를 추천한다 그러면 뜯어 말리던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아주 중장기 투자로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 투자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기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수 코스피는 끌어올려질 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끌어올려진다고 쳤을 때 삼성전자가 안 가고서는 끌어올려질 수가 없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겠죠. 코스피 지수가 가야지 되니까요. 저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연말에 3,000선이 무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경제 상황이 그닥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기업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바닥이 이미 보인다는 얘기들. 그럼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최악의 상황인데서 더 주가가 떨어질 게 없다면은 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묘만이 통과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반도체 1위.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뭐 미국에서 먼저 전쟁을 한 거니까 사실은 과거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럼 많이 지금 무역기구에서 많이 규제도 있을 거고 태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그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계속 한국 반도체 산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투자도 많아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외부 시각에서 분명히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당장보다는 다시 수익성이 회복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크게 성장할 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라는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반도체의 성장성을 논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IT 성장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저는 삼성전자가 지난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고점을 살짝 넘어가거나 살짝 넘거나 아니면 지난 고점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주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삼성전자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삼성전자 차트하고 지수 차트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우리가 뭐 적당하게 본다면 그 정도지만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치자고요. 한 단계 레벨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친다고 쳤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만원 전후한 수준까지는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요. 여기서 좀 지수가 적극적으로 올라간다면 국내 주식시장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살짝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살짝 고점을 넘어서면 10만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용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성장성이 없으니까요. 삼성전자는요. 다른 종목을 추천할 겁니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수,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반드시 끌어올려질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끌어올려질 거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에 들이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부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올해에 그칠 수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푸시를 하는 올해에 그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한번 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추천주로 오늘 삼성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3월달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예상보다 뭐 예상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난달에도 3월달 예상한 부분하고 거의 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3월에서 4월 사이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